안녕하십니까. 비익조 국어 강사 최동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선생님과 같이 형태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형태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형태소는 어떻게 분류하는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형태소의 개념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소는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자, 선생님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채소의 의미 단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문법의 단위 중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최소의 단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의미를 가진 문법 단위 중에 자,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죠? 최소의 단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소보다 더 작은 단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의문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긴 하지만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가진 것 중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형태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먼저 형태소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는데요. 형태소를 분석할 때 우리가 좀 힘드시면은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기준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7가지거든요. 자, 7가지. 체언, 수식어, 독립어,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미, 그 다음에 조사, 접사. 자, 이렇게 7가지 요소가요. 바로 형태소를 구성하고 있는 녀석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형태소를 분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7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형태소 분석은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랑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누가 군밤을 잘 먹는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 문장 하나의 형태소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요.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느냐? 여기 앞에 써져 있는 7가지, 체험부터 접사까지 이 내용들을 잘 분석하시면 여러분들이 형태소를 완벽하게 분석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가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앞서 품사에서도 배웠지만 용언의 활용형이죠. 다시 말하면 어리다라고 하는 말, 어리다의 어간 어리에다가 뭐가 붙은 형태냐? 니은이 붙은 형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언의 어간과 그 다음에 뭘로? 용언의 어미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은우가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은우가라고 하는 말은 자, 체형과 그 다음에 은우라고 하는 체언과 그 다음에 가라고 하는 무엇으로 나눠져 있다? 조사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군밤을 한번 볼까요? 자, 군밤을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 뒷시간에서도 같이 한번 배워보긴 할 텐데요. 일단 군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 중에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접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얘는 뭐라고요? 접사. 나중에 선생님이 뒤에 시간에서 좀 더 접사에 대해서 또는 이런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이 부분이 그냥 접사라고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뭐가 붙었죠? 체언에 해당하는 밤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뭐가 붙어 있죠? 바로 조사 을이 붙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잘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자체가 부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먹는다라고 하는 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다의 형태소 분석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먼저 여기서 써볼까요? 먹이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그 다음에 현재형 선어말 어미인 는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겠죠. 그리고 종결 어미인 다가 붙어 있네요.
옳지. 자, 지금 선생님이랑 뭘 해본 거냐면 단어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7가지에 분석한 내용 중에서 요 7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녀석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형태소를 잘 분석하고 싶다면은 요 7가지를 잘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형태소를 분류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문장 어린 은우가 군밤을 잘 먹는다 라고 하는 말에 형태소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세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총 몇 개의 형태소로 되어 있다? 11개의 형태소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형태소를 분석할 때 중요한 거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 7가지를 분석하는 거, 이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고 요 7가지를 꼭 기억해놨다가 형태소 분석에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무엇을 한번 배워볼 거냐면요. 이제 형태소에도 그냥 뭐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그 여러 가지 종류들 과연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형태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형태소의 종류는요, 일단 기준이 있어요. 종류라고 하는 건 분류기 때문에 분류는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가지 기준을 가지고 각각 2개씩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보면은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요. 자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진 형태소가 혼자서 쓰일 수 있느냐 또는 혼자서 쓰일 수 없느냐를 가지고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있는 것이 바로 자립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어렵지 않겠죠? 자, 자립이라고 하는 거, 자립이잖아. 자립, 그치? 뭐야? 혼자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앞뒤에 다른 형태소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문장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어떤 말이 되겠다? 혼자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태소를 우리는 자립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 7가지의 형태소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봤잖아요. 그 중에서 자립 형태소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들은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보자면 바로 이 녀석들인 거죠. 체언, 수식원, 그리고 뭐가 있다? 독립원. 이 세 가지로 형성되는 형태소들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자립 형태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어린 은우가 밥을 잘 먹는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애들이 자립 형태소일까? 뭐지? 얘는 혼자서 쓸 수 있나 없나?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얘가 체언인지 수식원인지 독립원인지 그걸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찾아보신 분들, 여러분들이 찾은 거랑 선생님이 찾은 거 동일한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은우, 그렇죠? 얘는 체언이잖아요. 그죠? 밤도 역시 체언이고 잘, 얘는 뭐가 되겠죠? 얘는 부사죠. 부사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수식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3가지가 바로 자립 형태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자립 형태소는 어떤 녀석이라고? 옳지, 그래요. 혼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태소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엔 혼자서 쓸 수 없는 애들 과연 어떤 애들이냐? 그렇죠. 의존하는 거죠. 갖다 붙는 거야. 그렇죠? 의존 형태소가 되겠는데요. 자, 의존 형태소는 앞이나 뒤에 적어도 하나의 형태소가 연결되어야만 문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태소를 우리는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혼자서 쓸 수 있다 없다? 그렇죠. 혼자서 쓸 수 없다.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바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자립 형태소는 체언, 수식원, 독립원 이 3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의존 형태소는 뭘까요? 뭐 어렵지 않죠? 그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가 바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미, 조사, 접사까지가 바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문장 다시 의존 형태소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세요.
에이, 또 치사하게 3개 빼고 또 나머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아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볼까요? 어리, 용언의 어간에 해당이 되죠. 니은은 어미에 해당이 됩니다. 간은 어디에 해당되죠? 조사에. 구는 아까 선생님 설명했지만 접사에 해당이 되죠. 을은 역시 조사에 해당이 되고요. 먹, 용언의 어간에 해당이 됩니다. 느는, 는과 다는 각각 쓰임은 좀 다르지만 용언의 어미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형태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4가지가 바로 뭐가 된다? 의존 형태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서는 우리가 형태소를 2가지로 나누죠. 그죠? 어떤 형태소와 어떤 형태소? 자립 형태소와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 요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립 형태소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들 체언, 수식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언 이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바로 용언의 어간, 어미, 조사, 접사 이 4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2번째 기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2번째 기준은 바로 의미 유형에 따라 형태소를 다시 분류한다는 겁니다. 의미 유형, 무슨 말이냐면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만 하는 건지 이 2가지로 나눈다는데요. 먼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실질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질 형태소는 말 그대로예요. 뭐냐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그러한 형태소들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말이 조금 어렵나요? 뭐 선생님이랑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보면 먹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요거 활용형으로 봤을 때 먹과 다가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먹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의미를 알 수 있지만 먹을 가리고 다만 봤다 해서 의미를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 부분, 채소의 부분을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 형태소는 과연 구성 요소 중에 어떤 녀석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짠! 여기 체언, 수식언, 독립언, 그리고 요거 이제 자립 형태소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자립 형태소였죠? 앞에까지는. 그렇죠. 자립 형태소가 되면서 실질 형태소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라면 자, 이 녀석은 사실은 의존 형태소인데 여기에서는 실질 형태소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용언의 어간까지 포함을 해서 실질 형태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것 중에서요. 문장 내에서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녀석은 바로 이 녀석들인데요. 어리, 이해가 됐나요? 어리는 용언의 어간이죠. 은우는 체언, 밤도 체언, 자연은 수식언, 먹도 용언의 어간이죠. 그래서 요 5가지 요소들이 실질 형태소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형식 형태소를 한번 보면은 자,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뜻은 없어요. 대신에 문법적인 의미만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느냐?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용언의 어미, 그 다음에 조사, 접사. 이 3가지가 바로 어디에 해당된다? 형식 형태소에 해당되는 요소들이고요. 아까 문장 내에서 봤을 때 그렇죠. 니은은 어미, 가는 조사, 구는 접사, 을은 조사, 그 다음에 느는 어미, 다도 역시 어미가 되기 때문에 이 요소들이 바로 뭐가 된다? 형식 형태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형태소를 만약에 내가 문법 문제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탁 하고 떠올라야 되냐면 7가지 체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미, 조사, 접사, 맞아요. 선생님 7가지 말했네. 다시. 그렇죠. 조사, 접사까지 7가지를 이야기했죠. 그 7가지를 떠올리면서 그것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형태소를 분석하는 건 결코 어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형태소 분석하는 거 한번 배워봤으니까 뭐 지나가다가 아무 문장이나 보면서 연습하셔도 돼요.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문장이 하나 있는데 저 형태소는 몇 개로 되어 있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 7가지로 쫙 분석을 해보는 그러한 연습을 하면 평소에 그렇게 뭐 연습을 하시면 아마 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완벽히 자기 것으로 익혀져 있으니까. 그럼 복습 열심히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단어의 형성으로 만나보도록 합시다.